현대시 하나 할게요.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일제강점하의 시대 상황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는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을 담고 있다. 왼쪽 핵심 정리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저항적이고 반성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나 앞으로 내 분열된 자아와 화해하겠다 의지적 현실 속의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고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의 고뇌와 자기 성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서술에 의한 심상을 제시하고요. 시각적 심상을 지닌 상징어의 대리임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 어둠 대 밝음의 이미지. 출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6호 시집이고요. 작가는 윤동주.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서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중이던 42년에 쓰여진 현존하는 그의 최후의 작품, 그의 일반적인 주제인 자기 성찰을 담고 있다. 1, 2연에서는 창밖엔 밤비가 속살거려 어두운 밤하늘엔 별조차 볼 수가 없어 이국 땅에서 다다미 6장을 위해 갇혀있는 시적 화자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3에서 7년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듣고 있거든. 자신의 삶을 우울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인식하는 자기 성찰. 하지만 마지막 8에서의 10년은 음울한 상황에서의 벗어날 거예요. 어두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시대처럼 올 아침 기다리며 자신의 손을 잡는다. 내가 나와 손을 잡는다고 이 이전에 자아가 분열되어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때 두 사람의 나는 현실 속의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와 그것을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또 다른 자아라고 할 수가 있다. 서로 악수를 통해 만나며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육첩방 밤비 어두움이라고 하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는 현실적 자아와 시 등불 기다리는 아침을 의미하는 내면적 자아가 대립하고 있어서 어둠과 밝음의 시각적 심상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 둘 사이에서 자기 성찰을 하고 마지막에 화해를 함으로써 현실을 긍정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작품 속 사전, 밤비, 어두운 현실, 괴로움이라고 하면서 시대적 배경이 될 거고 육첩방,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 시적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 상황, 공간적 배경이 될 거고요. 등불을 키울 거예요. 밤에 현실 극복의 의지, 어둠을 내몰 겁니다.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그리고 시대처럼 올 아침 반드시 올 거예요.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계, 조국의 광복. 동주 오빠는 믿고 있죠? 뭐라고? 반드시 올 것이다. 당위성,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쉽게 쓰여진 시 속에 두 개의 자아가 있고 두 자아의 대립과 갈등, 화해의 과정이 시삭 전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 시의 마지막 연에는 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나는 내면적 자아, 뒤에 나오는 나는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는 형상화된 부끄러운 현실적 자아. 오해하지 맙시다. 나중에 손을 내밀어서 악수할 건데요.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할 거다. 즉 두 자아란 잘못된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과한 끝내 도달한 내면적 자아. 이 두 자아는 어두운 시대의 현실을 살아가는 시적 화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상과 현실의 어긋남을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장치입니다. 내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하지만 다르다고 끝인가? 아니지. 거기에서 어떠한 의지를 보여줄 거라고. 쉽게 쓰여진 시의 구성, 시적 정서의 측면에서의 이 시를 보면 시적 상황을 제시한 1, 2년, 3에서 6년까지는 자학적 고뇌와 갈등, 전환점이 되는 7년을 경계로 자아 성찰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 90년엔 고뇌와 갈등으로 해방을 예감하고 시대처럼 올 아침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면서 눈물과 위안을 통해 마지막에는 갈등하던 두 자아의 화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밑에 나와 있는 현실 인식을 통한 자기 인식의 비극성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와서 본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죠. 지금 설명 들어갈 건데요. 잠시 정지해두고 시 전문을 한번 읽어는 오고 기다리셔야 되겠지. 지금 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오셨죠? 전체 한번 끊어볼게요. 1, 2 이렇게 끊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 7년까지 이렇게 끊어 놓을 거고 마지막 8, 9, 10 이렇게 끊어서 3단 구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밤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외로움을 자아내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니까 성찰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육첩방은 남의 나라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에 있어요. 현실 상황, 현실의 구속, 공간적인 배경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암울한 분위기,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시인은 슬픈 천명을 지닌 존재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부정적인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서만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나는 나가서 직접 행동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시 쓰는 것밖에 없구나. 괴로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다. 시인은 슬픈 천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라는 건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성찰한 그 결과지. 그래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담긴 보내주신 학비봉투를 받아서 학비봉투 받아가면서 나는 공부하고 있죠. 결국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덕분에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지. 하지만 나는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 늙은 교수의 강의 들어봐야 현실의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 현실을 기억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지식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왜 잃어버렸을까? 바로 시대의 어두운 현실 때문에 친구들 잃어버렸겠지. 나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는 다만 홀로 침전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가라앉으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면으로 몰입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 자기 반성을 해봤었는데 도대체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의감이 들 거예요. 가라앉고 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려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아와 시대 현실 사이의 괴리감, 자괴감. 나는 도덕적 순결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반성적 자기성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머 얘는 1년이 변주가 되어서 반복이 되고 있죠. 학교쌤에 따라서 요정되면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그냥 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제 시의 대조적인 이미지가 나타났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최후의 나는 어때요? 이거 좋은 나야. 등불, 희망이겠고요. 어둠을 몰아내고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나 연결된데 왼쪽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기에서의 최후의 나란 현실적 자아, 즉 잘못된 현실과 타협하며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무의미한 삶을 나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또 다른 나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 과정을 통과한 끝에 도달한 내면적 자아, 좋은 나야, 내면적 자아, 좋은 나야. 그래서 이렇게 색깔 체크해 놓을게요. 최후의 나, 좋은 거예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서 요 앞에 오는 나도 최후의 나, 내면적 자, 좋은 나고 뒤에 오는 나는 현실적 자아다. 둘이 서로 다른 거. 그런데 앞에 있는 내면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눈물과 위안으로 괜찮아 참는 최초의 악수,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의 화해 혹은 일체를 나타냅니다. 결국에 이 시는 그래,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를 일치시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뒤에 나와 있는 간단한 문제 몇 개만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며 위로받으려 한다. 문학을 통해서는 아니죠. 내면적 갈등과 고뇌 속에서 있었지. 진실한 삶의 자세, 자아를 회복시켜서 현실을 극복할 거예요. 정답 2번이 맞겠죠. 3번, 자신의 운명, 현실을 운명으로 수용하며 허무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굳이 허무감까지 있었지는 않지. 운명을 받아들일 거예요도 아니죠. 그러면 이 시는 의지적이라고 보면 안 되니까. 4번, 능력 부족을 느껴서 갈등하지만 의지로 극복하고 있다. 극복할 거예요 라고 해서 마음이 있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4번, 원치 않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향으로 아니요. 자기가 원해서 왔었던 유학생활인데요. 그래서 답은 2번. 2번 문제 확인할게요. 이 시를 토대로 보기와 같은 노래를 만들었다고 가정할 때 작사가의 발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오는 저녁 홀로 일어나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푸른 빛을 보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등불은 내 마음이겠지. 외로운 나이의 벗을 사모니 축복받게 하소서. 축복받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요. 희망의 빛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내게 행운을 내리소서. 행운을 주세요. 넓고 외로운 세상에서 길고 어두운 여행길 너와 나누리. 동반자 함께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나누고 싶어. 하나의 꽃을 만나기 위해 긴긴 밤을 보람되도록 우리 두 사람은 저 험한 세상에 등불이 되리. 의지적이에요. 뭐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이 될 겁니다. 미래는 밝을 거예요. 나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세요. 그 축복과 행복을 모두와 나누고 싶습니다. 미래에 대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답은 3번.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살아가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등불이라는 걸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3번 좋네요. 4번. 이 시의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다 보니까 자꾸 가라앉고 가라앉죠. 하지만 자아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러니까 4번이 제일 좋겠지. 아마 요 정도,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요 정도가 한 7년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4번, 시인 윤동주의 삶을 참고하여 이 시의 마지막 년에 내포된 의미를 서술해 보세요. 눈물과 위안으로 자아가 화해를 합니다. 어떠한 자아가? 현실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가 서로 화해할 거예요. 뭐 요 정도만 써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